자, 보시면 여기. 자, 우리가 추계액이라는 건 부채 잔액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부채 잔액. 부채 잔액. 예,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여러분 부채가 누적이잖아요, 누적.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10장하고 11장은 다 비용, 송금 쪽 얘기하는 단기 쪽, 단기 쪽.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전기말 추계액이 1,000원이다라는 건 전기말 부채 잔액이 1,000원이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단기말 추계액이 2,000원이다라는 건 단기말 부채 잔액이 2,000원인 거지 부채 자체가 비용은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회계에서는 추계액의 100%를 전부 다 부채로 잡죠, 여러분들. 맞죠, 부채.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게 우리가 전기말 추계액, 그러니까 올해가 만약에 7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올해가 7기면 전기말 추계액은 6기까지의 부채가 1,000원인 거죠. 6기의 부채가 1,000원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가끔씩 이 분계를 오해하시더라고. 뭐냐면 우리가 전년도까지 대변의 퇴충을 전년도에 1,000원 잡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올해가 7기라고 하면은요. 1기부터 6기까지 대변으로 퇴충을 1,000원 늘렸고 차변으로 우리가 비용을 적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채 기말잔액 만들자. 이 분계 끊어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 분계를 1기부터 6기까지 해서 총 누적적으로 1,000원 끊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전년도 말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부채잖아, 이거. 실제로 퇴직금 준 거 아니죠? 퇴직금 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말에 미리 비용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금액을 기말에 미리 비용으로 하는 걸 회계에서 설정한다라고 불러요. 설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손충당금 설정,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부 다 미래에 예상되는 걸 우리가 기말에 미리 비용하는 걸 설정한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번에 회사가 여기 자, 퇴직금을 30원을 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30원.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퇴직금을 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배우셨을 건데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상계하지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지 않죠. 맞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000원의 퇴직금은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미래에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지 실제로 퇴직금 나간 적이 없어요. 나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하죠. 그놈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퇴직금 나갔을 때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예측한 부채 먼저 잡아 빼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우리 모자르면 퇴직급여라는 비용 잡죠.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퇴충이 모자라다라는 건 뭐냐면 미리 비용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퇴직금 만약에 1,200원 나갔어요. 퇴직금 1,200원 나갔는데 퇴충이 1,000원 있다라는 거잖아요. 퇴충이 1,000원 있다라는 건 미리 비용한 건 1,000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200원은 미리 비용한 적 없기 때문에 비용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되시겠어요? 그 논리. 네. 자, 이렇게 했다가 우리 이미 설정에서 배우셨지만 설정을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먼저 추정하고 이미 있는 잔액 빼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회계에서? 보시면 자, 이제 단기의 설정. 이 설정이 올해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예요. 비용 처리. 자, 그럼 단기의 설정 이렇게 하죠. 우리가 요 단기말 부채 잔액이 2,0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그래서 요 2,000원의 100%를 부채로 추정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올해 연도에 부채 잡아요? 이미 있는 걸 빼죠. 그럼 지금 퇴충이 얼마나 있어? 설정하기 전에. 1,000원에서 30원 빼면 970원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2,000원에서 970원을 빼면 1,030원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30원으로 설정하죠. 이렇게. 그래서 대변에, 이 분기는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30 늘리고, 그 다음에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잡죠, 여러분들. 이거 익숙하시죠? 이렇게.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그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그 분계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세법상 분개해 볼 거고 지금 하시는 건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하는 거지 연충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제가 방금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현재는 외부 적립하지 않는 즉 외부 적립, 즉 연충이 아닌 우리가 외부 적립하지 않는 퇴충 있죠. 퇴충이라는 부채는 지금 현재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지만 나중에 연충할 때 우리 시험에 퇴충이 나오면 그걸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세법도 외부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5% 정도는 세법에서 인정해 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부채를 미리. 알죠?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미안하다. 이 1,000원에 5%까지만 인정해 줄게. 부채를 미리. 알죠? 그래서 대변에 전년도까지 세법은 퇴충이 50원. 전년도만 한 게 아니라 50원, 차변의 비용 50원. 이렇게 인정해 줬대요. 그래서 아까 했죠. 미래에 나갈 부채지만 미리 부채로 인정해 주면 그만큼 차변의 비용 온다고. 이렇게. 그럼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시면 이제 요거.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 세무증 주겠죠. 전년도에 세무증 어떻게 하냐면 자, 장부는 전년도까지 비용 1,000. 네, 세법은 전년도까지 비용 50. 그래서 송금 불산입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퇴충이라는 부채의 차이니까 유보가 될 거예요. 가산중이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장부는 부채 1,000, 세법은 부채 50이니까 세법이 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은 증가해서 유보.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시험에서 전년도의 세법상 한도죠. 그죠? 전년도의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950원이다 이렇게 줄 거예요. 알죠? 자, 그리고 실제 퇴직금이 30원 나갔죠. 그럼 세법도 미리 비용, 실제로 이 퇴직금 나간 거 아니잖아요. 나가지도 않았는데 세법도 미리 비용으로 인정해 준 게 50원은 있죠. 있으니까 세법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상계하는 거 완벽하게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보시면 딱이 요거 위에 있는 거 해석. 자, 장부는 미리 비용 1,000원 했죠. 그럼 세법은 우리가 미리 비용으로 인정해 준 건 50원. 그럼 나머지 950원은 비용으로 미리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것도 좀 생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전년도까지 부채를 950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부채 쪽은 자산은 안 헷갈리는데 부채 쪽은 무지하게 헷갈려요, 이게. 우리가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은 거죠. 맞죠? 하지만 부채 유보는 거꾸로. 여기는 이 방법 쓰는 게 더 나아요.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은 거. 맞죠? 부채 유보는 세법이 적은 거예요. 그럼 세법은 미래의 전년도에 부채를 950원을 인정 안 해준 거예요. 맞죠? 인정 안 해줬다라는 거 그만큼 미리 비용으로도 인정 안 해줬다라는 거 전년도까지요. 맞죠? 그 말도 기억하시고. 자, 그럼 단기에 설정해보게 설정. 세법상 설정이에요. 다 필요해요, 이게. 나중에 연충 갈 때요. 자, 그럼 세법은 요 추계액에 지금 현재는 내부 적립으로 인정해주는 부채는 없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돼요. 여기 2,000원 곱하기 빵 퍼센트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하는 게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부채 하는 거죠. 세법은 지금 현재 외부 적립하지 않은 부채로는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자, 근데 설정하기 전 잔액은 얼마 있어요? 20원 있죠, 20원. 자, 20원 있으니까 빼기 20원. 이렇게요. 그럼 설정할 금액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정할 금액이 플러스, 지금 플러스니까 늘렸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퇴충, 근데 지금 설정할 금액이 있어야 될 게 0인데 이미 20 있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0을 설정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자, 다시.
자, 얘가 퇴충의 기말잔액이잖아요. 세법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퇴충의 기말잔액이 0이에요. 0. 0. 자, 0인데 지금 퇴충의 설정전 잔액이 20 있잖아. 20. 20 있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20을 설정한다라는 건 뭐예요? 퇴충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2가 있는데 빵이 되려면 2를 더 줄여야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차변에 퇴충 이렇게 해야 퇴충이 기말잔액 0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응? 그럼 우리 환입도 이거 환입이라 그래. 환입 알고 계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설정을 자꾸 플러스만 보시니까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도 해요. 이거 환입이다라고 해요. 뭐냐면 0이 있어야 되는데 기말에 0의 부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나 있잖아요. 그럼 2의 부채는 다시 들어와 이거요. 환입 다시 들어와. 환입. 그렇죠? 이 환입이라는 용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설정할 금액이 플러스면 차변의 비용 오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설정할 금액이 마이너스면 수익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여기까지 드시겠어요? 자, 이렇게 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대변의 세법이 수익으로 본다라는 건 올해 세금을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그쪽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5%, 뭐 10% 이렇게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인정을 해줬다가 갑자기 우리가 국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부채 하나도 인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 과세 때려버릴게. 이렇게 하면 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버려요. 평상시엔 인정해주다가 갑자기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금 다시 내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설정할 금액이 음수잖아요. 이렇게 음수면은요, 이렇게 수익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할 금액이 음수면 세법은 얘를 0으로 봐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0. 그럼 0으로 본다라는 건 세법은 요거 분계 없다라는 거예요. 수익으로 돌아가게 하진 않을게.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충할 때 퇴충의 설정액이 음수면 그냥 0으로 보시는 거예요. 수익으로 돌아가게 하진 않을게.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법상 한도는 0이에요. 일반적으로 0. 왜냐면 얘는 추정되는 부채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외부 적립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 추정되는 부채니까 여기 한도에 한도. 그렇죠? 세법상 우리가 한도, 퇴충의 설정 한도는 0인데 회사가 1,030이나 비용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송금, 불산입 나오고요. 거래별 나오고 부채의 차이니까 유보. 그래서 얘는 올해 세법상 퇴충의 한도는 0. 원래는 마이너스 2지만 수익으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0. 얘는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한도 있어요. 0인데 회사가 1,030 잡았으니까 송금, 불산이 유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꽤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여기 10장, 11장이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요. 갑자기 왜 얘는 인정하는데 갑자기 얘는 인정하지 않는 거 이렇게 배우니까 갑자기요. 자, 이건 무시해도 좋고요, 여러분들. 이거 무시. 자, 이제는 요 2번 할게요. 2번은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연충해서 쓰거든요. 자, 보실게요. 자, 아까는 퇴직금을 30원 줬죠. 그게 뭐냐면 세법상 아까 여기 아까는 요거 30원 줬죠. 30원. 30원은 뭐냐면 세법상 퇴충 범위 내에서 퇴직금 줬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회사가 퇴직금을 400원이나 준 거예요. 그 말은 세법상 퇴충을 초과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그럼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 400원 나갔죠? 여기요. 자, 퇴직금 400원 나갔지만
세법 입장에서는 미리 퇴직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전년도까지 50원 비용 미리 인정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금 나간 400원 중에 50원은 뭐냐면 퇴충하고 상계되는 거예요. 미리 비용했으니까 또 비용하면 안 된다라는 50원은 이해되시겠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950원의 뜻은 뭐였어요? 여기 송금불산이 950원. 얘는 뭐였냐면 전년도에 세법에서 미안하다 전년도까지는 50원만 미리 비용 인정해 줄게. 나머지 950원은 전년도까지 비용 미리 인정하지 못하겠다. 맞죠? 그럼 언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돌리면 퇴직금 줄 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비용 인정을 해주면 실제 나갔을 때 비용하면 안 되는 거고 미리 인정 못 받았으면 나갈 때 비용 된다라는 거예요. 태충이 미안해 많이. 미안해 여러분들. 여기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10장하고 11장을 진짜 많이 어려워서 힘들어하세요. 저도 힘들고 서로 간에. 예전엔 다 했다가 이제 연충하는 것만 해. 연충하고 연충에 관련돼 있는 것만. 그럼 요거 세무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비용이죠. 죄송해요. 여기 비용 350.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400원 나간 것 중에 미리 비용한 50이죠. 그럼 나머지 미리 비용 못한 거 350이니까 퇴직금 나갔을 때 이제 비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 비용 빵, 비용 350. 맞죠? 소득 처분은? 이거 추임 맞아. 어떻게 하셨네? 뭐냐면 마이너스 유보죠. 왜냐면 일단 송금 산입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의 차이예요? 퇴충이라는 부채의 차이잖아요. 맞죠? 부채의 차이인데 차감조니까 마이너스 유보예요. 일단. 근데 여러분들 FM대로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FM대로 하면 부채가 차변에 400원이죠. 그럼 부채 증가해요, 감소해요?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감소죠. 장부는 400 감소, 세법은 50 감소. 그럼 세법이 어떻게 해야 돼? 장부한테 350 살려 이렇게 돼야지. 350 살려. 넌 400 주겠지만 난 50 주게 해야 된다. 350은 부채 증가시켜. 맞죠? 그럼 우리가 부채를 증가시키면 지금 따라오셔야 돼. 마이너스 부채를 증가시키면 자본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유보. 근데 이게 얼마나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맞죠? 부채 딱 봐도 부채 차이네 퇴충. 맞죠? 근데 차감 조정이네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추인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추인. 자, 일단은 여러분 야매로 설명할게요. 뭐냐면 이게 그렇죠. 미리 인정해 주지 못한 게 퇴직금. 미리 인정해 주지 못한 부채가 950원이잖아요. 미리 비용 인정 못 해준 게 전년도까지 950원 있었죠. 그럼 이제 퇴직금 나갔을 때 그 미리 인정해 주지 못한 950원 중에서 350원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니까 유보 추인 개념이에요. 알죠? 요게 좀 약간 야매 설명. 자, 그럼 정식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보세요. 자, 기초의 장부상 퇴충 얼마였냐면 1,000원이죠. 전기가 여러분들 전기 말이 단기 초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초의 장부상 퇴충은 1,000. 그다음에 세법상 퇴충은 50이요. 동의되시죠? 50. 자, 그러면 장부가 세법보다 950이 많아요. 맞죠? 950이 많죠? 근데 이제 단기에 지급하게 되면 지급까지 고려를 했어요. 그럼 지급까지 고려를 하면 장부상 퇴충은 600원 됐죠. 1,000원에서 400원 감소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600원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세법은 얼마가 되냐면 50원이 감소했으니까 0이 되잖아요. 맞죠? 여기. 퇴충 기초에 50 있었다가 차변으로 50 주니까 0. 맞죠? 그럼 이제 장부하고 세법을 비교하면 이제 장부가 600이 많아요. 그럼 많았던 장부에서 350의 차이가 해소됐죠?
되시겠어요? 950이 장부에서 많았죠. 우리 항상 유보 추인이 뭐였어요?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되면 추인. 맞죠? 근데 우리가 다 소멸되면 다 추인이지만 지금은 950이 장부에서 많았다가 600이 장부가 여러 많잖아요. 그럼 350의 차이는 해소됐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아예 극단적으로 가정해 볼게요. 아예 극단적으로 가정해서요. 아예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여기. 자, 퇴직금을 만약에 1,000원 줬대, 1,000원. 퇴직금을 1,000원 줬다라고 하면 장부는 여러분들 퇴충을 다 깎겠죠. 맞죠? 근데 세법은 퇴직금 1,000원 나가면 장부는 비용 950. 그 밑에 송금산이 950 마이너스 유보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어떻게 됐어요? 차이가 나도 퇴충이 얘도 0. 세법도 0. 맞죠? 0이니까 차이가 났던 950이 0이 둘 다 해소가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퇴직금을 다 주면 추인이고 여기서는 일부 줬으니까 일부 추인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다 감소되는 건 잘 하시는데 일부 감소는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거 보고 좀 느끼셔야 돼요. 많았던 곳에서 그만큼 많이 없어지면 추인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요? 장부가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많았던 장부에서 350이 더 없어졌죠. 더 없어지니까 350은 추인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 이럴 때 좀 추인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앞으로 추인할 때 극단적인 사례도 볼 거예요. 이렇게 퇴직금 한 방에 다 줘버리는 거. 알죠? 그래서 항상 많았던 곳에서 없어지면 추인이에요. 그래서 설명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거를 보실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세법상 퇴충이 50원이죠. 기초에. 맞죠? 50원이고 나머지 950원은 세법에서 미리 비용 인정 안 한 거죠. 송금 부인한 거예요. 회사가 1,000원 한 걸 950원 부인. 그렇죠? 그러면 이 1,000원 중에서 우리가 400원 나갔죠. 지금 퇴직금 400원. 그럼 400원은 세법에서도 세법상 미리 비용, 세법상 우리가 퇴충이 50원이다라는 건 전년도까지 세법도 미리 비용으로 인정해 준 게 50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먼저 나간 거예요. 미리 비용했으니까 이제 비용되면 안 되고. 했죠. 근데 나머지 350원은 세법에서 미리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못한 거에서 350이 나갔던 거예요. 그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걸 이제 인정하는 거니까 추인 개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했죠. 여기 있죠. 여기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 세법상 퇴충 기초잔액을 초과, 기초잔액 50원이죠. 초과해서 지급하면 이때는 유보 추인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의미 없어. 옛날에 되게 중요했거든요. 옛날 옛적 퇴충이 살아있던 시절. 지금은 연충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의미가 이제 없어요. 의미 없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이제 여기는 의미가 있네요.